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의 적중 문제 확인할 거고,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 볼 겁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론 공부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진행을 안 하고 진짜 시험 현장에선 저희가 문제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고 이때까지 실전을 공부하셨다면 실전 문제를 딱 보고선 이런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실전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확인하시고 풀이 순서 보고 그리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출제가 됐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는 독해 3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교적 짧은 글이기는 하죠. 근데 이 글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HSK 3급도 그렇고 앞으로 그 뒷 급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 내용의 지문이 서서히 길어질 텐데 긴 내용의 지문을 읽을 때 이걸 내가 다 읽고 분석하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원하는 내용만 탁 집어서 중요 메시지를 딱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훑어보면 지문이 한 두세 줄 주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구나 라는 문제 형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문제 할 건데 6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지문이 있고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걸 원하는 문제고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거지를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랑 이게 무슨 문제고 무슨 영역이고 이럴 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 푸시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풀이 순서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这段话 관위 하면 이 글이 관해서라는 뜻이죠. 그럼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글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제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글 전체에 있어서 주제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뭐 글이 짧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건지 주제 파악하는 것들도 솔직히 놓치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기를 같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 3부분은 지문보다도 문제와 보기를 먼저 파악해야 그 해당하는 사항만 빠르게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3급이랑 4급은 지문이 짧지만 5급이랑 6급은 지문이 길어져요. 이제 이게 확장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이걸 다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원하는 거, 보기에서 제시된 것 위주로 빨리 보셔야만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보기의 내용들이 다 어휘예요. 구나 절이나 문장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어휘들이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노리나 쿤난이나 쯔신 이 단어들 중에서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게 어떤 단어인지를 캐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사실 스텝 3을 지문을 읽고 분석해서 내용 파악하기가 아니라 지문에서 문제와 보기를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쯔신이라고 C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가 나옵니다. 쯔신은 해놓고 근데 이게 주어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전공더디 야오수 하면 성공의 첫 번째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이 이 밑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문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인웨이 쓰신 자신감은 너로 하여금 용감하게 쿤난을 이기게 한대요. 근데 선생님 여기 쿤난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어가 쯔신이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주인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 있어서 진짜로 분석을 하실 때 주어, 수로, 목적어 분석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어라는 건 그 문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누가 무엇을 했대. 그럼 그 주인공인 게 바로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감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얼마여도 자신감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만 하기만 하면 성취를 거둘 거다. 해석이 다 되는 상황이건 아니건 간에 보기 3개의 단어가 등장을 한다 하여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주인공이 쯔신이었다라는 거. 이 글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신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주어를 파악해서 사실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우가 뭐냐면 보기 단어만 보고 탁탁 가서 눈이 나왔어 그리고 딱 찍고 넘어가요.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읽기는 읽기예요. 우리가 물론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키워드 부분은 그래도 분석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단어가 다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3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기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다 나와요, 지문에. 그죠? 이제 출제자들도 좀 생각해서 난이도를 높이면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좀 어느 정도의 분석은 3급이어도 분석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쯔신이었구나. 주어 자리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제를 묻는 문제였다면 2번째 같은 경우는 세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관해서라던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보통 인용보어 안에 특정하게 이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의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럼 징만조 자체를 여기서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3급한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징만조가 나오는 양쪽 옆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답을 골라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고르는 문제도 나오고 어휘의 뜻을 묻는 문제도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보기 봐야죠. 그죠? 문제 보는 동시에 보기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기가 아까는 어휘형이었다면 지금은 문장형이 되겠죠. 근데 공통점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3급이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가 길어지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그런데 보면 A, B, C에 공통적으로 물론 약간 경어의 표현인 닝이 나오긴 했지만 닝이 나와요. 그러면 다 당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겠다. 그럼 뒷부분,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 조단만 천천히 걸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길에서 샤오신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오는 걸 환영합니다. 다시 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그걸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과정을 기억을 하세요.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지문에서 찾고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지문에서 찾고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을 읽어요. 짜이 중국어 해놓고 근데 읽을 때 다 해석한다기보다 이 3가지 내용 특히 문제에서 물어봤던 징만조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쭉 판비엔이 나와요. 그 음식점에서 떠날 때 부우엔이 종업원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징만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맞춰야 하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밑에 보기만 보고 일치되는 걸 간다고 하면 당신으로 하여금 천천히 가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그럼 A인가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문장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不是A 而是B죠. A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천천히 걸어갈 때 빨리 걸어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라란 얘기가 아니라 不是. 그러니까 이 부정부사는 왜냐하면 빠르게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슈를 못 보고 만저가 나오네. 천천히 가는 저단망이 나오네 하고 딱 찝는 게 아니라 문장은 전체적으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첫 번째는 그냥 막 날렸어요. 왜 징만조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보기 3개 중에 표현도 없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왜요? 보기에 있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분석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무시 진짜로 너보고 천천히 걸어가라란 얘기가 아니라 니路上 얼마나 고마워요. 샤오신이 되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B라는 거예요.
보슈의 얼슈비는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제가 잡아놨죠. 이거 자체가 지금에서는 보슈를 보고 아닌 걸 걸러내라라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고요. 보슈의 얼슈비 자체가 3급, 4급, 5급, 6급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접속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랬구나. 보슈의 얼슈비 어디서 봤는데 A가 아니라 B.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두 문제를 풀긴 했으나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독해 3에선. 그러면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을 해야죠.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이 문제와 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에서 빨리 그 내용을 찾고, 그리고 지문에서 내용을 찾더라도 보기가 다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정답을 제대로 침착하게 골라야 해요. 그런데 보슈 아닌 거나 아니면 조금 말끝 하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해야겠구나. 첫 번째 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 부정부사에 대해서 머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질문 빠르게 먼저 보라는 거예요. 지문부터 읽고 있지 말아라. 문제, 질문이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을 한다. 그래서 질문과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함정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문제들도 3급이 아주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3급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4급에서 풀어도 될 만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점수를 좋게 받으려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섭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3급에서 독해 3부분을 풀 때 이것만 기억해도 실수 안 하고 점수를 조금 더 빨리 좋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문제지를 풀어가면서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문제 먼저 읽고 보기 읽고 빠르게 찾고 채점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오답 정리하시고 이 순서대로 오늘 알려드린 이 문제풀이 순서대로 계속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3급 독해 3부분 어렵지 않게 마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시험 현장에서 잘 사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